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장학문외과 한승림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과 성빈센트병원에서 외과 수련을 마치고 최근 서울성모병원에서 4년 동안 임상조교수로 환자들을 보고 있다가 올해 4월부터 아인병원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탈장은 쉽게 생각해서 우리 몸을 담고 있는 몸 안에 장기가 복벽을 바깥으로 밀고 나오는 증상을 말합니다. 탈장은 우리 몸에서 대표적으로 복벽과 서해부, 즉 사타구니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탈장이 된 위치에 따라 복벽 탈장, 서해부 탈장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탈장을 생기는 원인을 생각해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몸 안에 우리가 생활할 때 복압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요. 복압에 따라서 장기가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못하게 우리 몸은 복벽이라는 걸로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벽이라는 것이 어딘가가 약해진 데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배 안에 복압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증상이 생길 때는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몸 안에 있는 장기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탈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이유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복압이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복압이 높아진다는 것은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시는 분들, 아니면 헬스 같은 무거운 것들을 들면서 굉장히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복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탈장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바깥을 받쳐줘야 되는 복벽들이 있는데 이 복벽이 약해질 수 있는 환경에 있는 분들이 탈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라던가 아니면 노인들에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연구를 했던 논문이 있는데요. 서해부 탈장으로 수술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1세에서 5세에서 많이 수술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0대 전후에서 또 많이 수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아에 있어서는 주로 남아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콩팥이라는 데서 고환이 생깁니다. 그게 자라면서 점점점 음낭이라는 곳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 내려온 길이 아직 덜 막혔을 때 그게 완전하게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 때 돌 전후로 잘 생길 수가 있고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복벽이 약해지게 되면서 그 약해진 쪽으로 탈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이대에 주로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은 볼록한 게 만져진다고 하면 탈장을 의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그 부위에 다른 종괴가 생기지 않았는지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종괴가 생겼다면 당연히 만지면 볼록하게 만져지기도 하고 초음파를 보면 그 위치에 뭐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탈장이라면 복벽이라는 것에 둘러싸여 있는 데서 복압이 올라갈 때 나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내가 배에 힘을 줬을 때 더 많이 튀어나온다 라고 했다면 그건 탈장을 더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 몸에 뭔가 이상을 항상 관심 있는 분들이 조금 잘 발견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환자들을 보면서 대부분 듣는 얘기가 몸을 씻고 샤워하고 난 이후에 뭐가 튀어나온다 라고 해서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샤워를 하셨다거나 거울을 보실 때 내 몸을 잘 관찰하시면 반대쪽과 좌우 대칭이 안 되고 비대칭적으로 뭔가 더 많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그게 조금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탈장이 나오면 뭔가 만져지시니까 걱정이 많이 되셔서 환자들이 오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탈장이 일단 바로 수술해야 되는 응급수술은 아닙니다. 물론 탈장이 튀어나온 곳이 아프고 뭔가 열이 난다거나 몸에 증상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탈장이 진단되었을 때 우리가 시간을 경과하게 되면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면서 복압은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탈장의 구멍은 처음엔 작았더라도 점점 사이즈가 커지게 됩니다. 사이즈가 커지면 문제가 되는 것이 수술할 때가 좀 어렵다는 거거든요. 탈장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수술 시간도 길어지고 또 꼬맨 데가 많이 당겨지기 때문에 긴장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술한 이후에도 재발률이 높아질 수 있는 환경, 또 통증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됐을 때 빠르게 수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탈장 수술을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벽이 약해진 부위로 튀어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튀어나온 부위를 막아주고 단단하게 해주면 되는 수술입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고려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위를 단순히 막아줘서 보강할 건지, 보강한 이후에 뭔가 다른 것을 덧대서 더 단단하게 해줄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려사항을 좀 접근 방법인데요. 접근 방법은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법, 또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고 수술하는 방법, 그리고 옆에서 들어가서 수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것은 수술자 입장에서 생각한 건데요. 환자를 아래에 쳐다보고 피부를 절개한 이후에 탈장된 곳으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개복수술을 말하는 것인데요. 개복수술은 가장 전통적으로 이루어졌던 수술 방법이고, 장점은 수술 시간이 짧다는 것과 또 인공막이라는 걸 되지 않는 튀어나온 곳만 막아주는 수술을 할 때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고 하는 수술인데요. 이것은 복강경이 이제 시대가 되고 난 이후에 생긴 수술법입니다. 이 수술의 장점은 개복하는 거에 비해서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장 최근에 나온 방법인데요. 복막과 복근 사이로 들어가는 복막 외 접근 방법입니다. 제가 가로로 접근한다고 표현했는데요. 이 방법은 아래에서 위로 보고 있는 복강경으로 하고 있던 수술의 단점을 보완한 수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하고 하는 수술은 복막과 장기 사이에 인공막을 대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복막으로 장기를 보호하고 그 사이에다가 수술을 해서 인공막을 대는 그런 수술적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장점에 비해서 이 접근 방법은 수술적으로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이런 수술 방법을 많이 수행했던 그런 의사분들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탈장 수술에서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서해부 탈장의 경우에는 한 3% 미만, 복벽 탈장의 경우에는 10% 미만의 재발률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탈장이 생겼던 원인하고도 관련이 좀 있고요. 그리고 환자가 갖고 있는 개개의 기저질환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시다던가 스테로이드와 같은 조직을 연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을 드신다던가, 또 일반적으로 하시는 일이 계속 복압을 높여야 되는 그런 일을 하신다던가, 변비가 심해서 하루에 한 번씩 변을 보러 갈 때마다 복압을 매우 높여야 되는 환자분들, 이런 분들에게서는 재발의 위험도가 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